고소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냐, 예전에는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고소하는 사람도 내가 억울한데 뭐 굳이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뭐 선임을 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랑 법조인이 바라보는 중요한 사실관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좀 복잡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폭행, 절도 이런 것들은 심플하잖아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절도고, 때리면 폭행이고, 다치면 상해고, 뭐 그런데 횡령, 배임 같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범죄들, 명예훼손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게 판례를 봤을 때 대법원이 보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저해시킬 만한 표현인지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는 범죄.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수사관들이 요청을 해요, 변호사한테. 자기가 검토를 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판례 검토를 해봤더니 좀 애매한 것 같던데 유사한 사례에서 뭐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냐, 그걸 제공해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변호사 있으면 자기들도 편한 거죠.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최소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는 그런 억울한 사례는 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관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누구의 편을 들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본인이 다 책임지고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점점 사건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경찰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최소 30건, 많으면 50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건을 매일 조사를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우리가 빨간불 뜬다 그러는데 이제 사건 리스트가 쭉 있으면 그 앞에 사이렌처럼 뜨거든요. 그런 장기 사건부터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게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사 인력, 기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고, 새로 경찰 들어오시는 분들, 갓 경찰에 되신 분들이 수사 부서로 투입이 되면서, 수사라는 게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기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사실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사관에 따라서 물론 유능하고 오래 수사를 하신 분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고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수사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이제 수사를 2년, 3년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법적인 지식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자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분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만, 수사관이 4, 50개 사건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면서, 어떤 사건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오늘 해야 되고, 어떤 사건은 내가 영장을 신청해서 이제 받아야 되고, 어떤 사건은 또 이제 은행에 자료를 제공받아야 되고, 어떤 건 통신사에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사는 좀 길어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건은 결국은 변호사가 최대한 정보, 증거를 찾아서 제공을 하고, 법리적으로 왜 이게 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관을 하나하나 설득시켜 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경제범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범죄 이런 것들은 통수팀, 요즘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 사이버팀이랑 경제범죄수사팀이 합쳐서 통합수사팀이 됐어요. 대부분 통합수사팀으로 가고, 그냥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형사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법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제 만들어주고,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경찰 말로 수결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송치하면 송치 결정서를 써야 되고, 불송치하면 불송치 결정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소 사실은 무엇이고,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보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보고서, 수사관의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결국 그 결정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계좌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고소하는 사람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하기는 어렵고, 고소인은 억울하죠.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를 입고 나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또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약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한 범죄고 당연히 유죄가 되고 송치가 되고 기소가 돼야 되는 범죄들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혐의 입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가 되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때 오면 저희가 그래도 이의 신청하고 검찰 단계 의견서 내서 보완서 요구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다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사건을 다시 살려드릴 수 있는데, 불기소까지 되고 오면 사실은 그때 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방법이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가 받아들여질 퍼센트가 뭐 공식적으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상 이제 10% 이하. 예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 검찰 항고 사건 하면 기본적으로 검사님께서 이제 불기소를 처분하신 게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내고 그 판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검사님 찾아가서 설득해야 그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기소까지 되고 나서 오시면 차라리 새롭게 이제 사실관계 정리해서 재고소를 하라고 저희는 권해드리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 모두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거에 따라서 수사관님들께서 또 사건을 대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기본적인 태도도 사실은 좀 달라지거든요. 피해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꼭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좋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